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일단 HLB 금요일에 1.4% 상승 마감하고 끝났죠. 일단은 우리 60일선을 다시 지켜주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검정색 60일선 기준으로 해서 여기 밑으로 내려갔다가 갭으로 60일선을 돌파해주고 나서 계속적으로 60일선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한 번 지켜줬고요. 두 번 지켜줬고 세 번 지켜줬고 네 번 지켜줬고 다섯 번째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60일선 지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비모 관련된 이슈가 하나 또 떴죠. 사실상 이 이슈가 크게 뭐 중요한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일단 비모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10월에 과연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HLB 간염 신약 미국 FDA 비모 실사 일정 통보로 불확실성 해소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사실상 이제 비모 관련돼서는 이제 FDA 쪽에서 얘기했던 거는 사실 이게 승인 보완 여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라는 내용이 5월달에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비모 때문에 뭐 승인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서 비모를 결과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제 FDA도 통과를 시켜줬을 때 확실하게 FM대로 우리 비모 일정까지 진행을 했고 완벽하게 다 진행을 한 상태로 통과시켜주는 겁니다. 라는 내용들을 좀 집어넣기 위해서 뭐 하는 거다? 그래서 비모 관련돼서 이제 방문해서 확인하는 걸 수도 있겠죠. 현장 실사를. 자, 일단 이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간암 신약에 대한 신약 허가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식품의약품이 임상병원 등 현장 실사에 대한 일정을 회사에 통보하는 등 본심사 절차가 순항하고 있다. 자, HLB에 따르면 FDA가 통보한 국가의 임상병원이 FDA 방문 실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사이트로 회사가 충분히 잘 대응할 수 있는 병원이다. 비모 실사는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자, 여기 내용이 나와 있죠. 10월 말부터 11월 중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뭐가 생긴다? 기대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10월 20일에 클래스 만약에 1이 뜬다라고 했을 땐 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증폭이 될 겁니다. 그리고 클래스 2가 뜨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당연히 증폭되는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클래스 1이나 클래스 2나 이 부분에 있어서 둘 다 기대감 증폭은 사실이나 클래스 1일 경우에 더욱더 기대감이 증폭이 되겠죠. 이제 11월 20일이면은 심사가 완료되니까 클래스 1일 경우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클래스 1이든 2든 무조건 클래스 1을 대비한 급등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이 부분을 잠깐만 좀 읽어보면 앞서 FDA는 엘레바 항서제약과의 타입 A 미팅 시 비모 실사를 심사 기간 내 완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용 HLB그룹 CTO는 신약 허가 본심사가 개최된 이후 예상보다 일찍 임상병원 실사 일정이 잡히는 등 모든 심사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에 허가되지 않은 두 개의 약물 간의 병용요법이다 보니 FDA가 모든 사안을 세밀히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된다. 임상 실행 병원의 실사도 곧 진행되는 만큼 잘 대응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빠르게 뭐한다? 빠르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고 클래스 1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증폭이 됐겠죠. 그리고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이 뭐예요? 이 부분이 이 부분. 매물대. 매물대라는 관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3월부터 5월까지 이 구간 얼마예요? 9만 원대에서 11만 원대 물린 개인 투자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나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하는 물량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아, 나 본전 오면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지 이런 물량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많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뭐 HLB 3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런 거 맞아도 그래 HLB가 뭐 그렇지 그래도 승인되면 올라갈 거니까 기다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새로 들어온 뉴페이스 그죠? 뉴페이스들은 요 하나가 맞았잖아 두 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본전만 와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클래스 1이 떴을 경우에 10월 20일 전에 결과 나오죠. 그럼 11월 20일 안으로 승인에 대한 여부가 판결 나는 건데 그럼 사실상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시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데 이거를 그냥 이대로 올려준다라고 했을 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마이너스 50%까지 갔다가 본전 오고 플러스 20%까지 갔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올라가다가 주가 조정이 나오면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마이너스 50% 왔다가 본전 왔다가 플러스 20%난 사람이 플러스 20%였는데 갑자기 한 10% 빠져. 그럼 플러스 10%가 됐을 거 아니야. 여기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매도할까요?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신규로 진입했던 사람들을 하면은 20% 갔다가 10%까지 빠져도 버틸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근데 과거에 하한가 두 방을 맞은 사람들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밀리면 그대로 물량을 던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최대한 어떻게 해요? 최대한 떨궈주고 가야 돼요. 떨궈주고.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1이 확정되는 10월 20일 전에는 뭐 해야 된다? 한번 올려서 매물을 소화해주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언제처럼? 과거처럼.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이때도 마찬가지. 신고가 뚫러가기 전에 여기서 뭐 했습니까? 여기서 윗골이 되고 주가가 밀렸죠. 저 윗골이 주가 밀렸는데 이 58,000원짜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매물대 구간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어느 자리요? 이런 자리. 요 자리잖아. 그죠? 과거의 매물대 자리, 나노 코박스 자리. 그죠? 이 자리를 결과적으로 윗꼬리를 길게 달아서 매물 소화를 해주고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한번 10월 20일 전에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매물 소화하는. 그리고 클래스 1이 뜬다라고 하면 바로 위로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장대 양봉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도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죠. 원래 같은 경우는 HLB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주가가 내려갈 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요. 올라갈 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은 반대로 주가가 내려갈 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좀 이상한 부분이죠. 공매도 잔고도 한번 보면 자, 우리 HLB 관련돼서 공매도 잔고 수량인데 최근 흐름을 좀 볼게요. 공매도 잔고 수량 자체가 250만 주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공매도 잔고 수량이 늘어났죠. 갑자기. 그죠? 갑자기 8월부터 공매도 잔고 수량이 200만 주에서 쭉쭉쭉쭉 늘어나더니 공매도 잔고 금액도 3천억 가까이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공매도 잔고 수량이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뭐예요? 주가가 상승 시에 쇼스키즈와 쇼커버가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또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 번 더 쇼스키 쇼커버가 크게 나왔을 때 공매도의 쇼커버 물량들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할 거예요. 끌어올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시장에서 물량을 어떻게 사야 되니까. 그래서 공매도 애들도 주가가 올라갈 때 분명히 여기 있는 사람들의 매도 물량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매도 물량을 빠르게 받기 위해서 빠르게 숏스퀴즈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매물 소화 겸 장대 양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매도 애들의 강력한 숏스퀴즈 크로커버 물량과 세력들의 매물 소화하는 봉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HLB는 항상 올라갈 때 장대 양봉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장대 양봉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냐 또 이렇게 하실 텐데 저는 분명하게 지금은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클래스 1이 나와서 11월 20일 그죠? 결과가 임박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 전에 무조건 2분의 1 이상 비중을 축소하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클래스 2일 경우 3월 20일이죠. 그럼 이것도 1, 2월의 물량을 다 정리하라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이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승인에 대한 여부를 보고 좀 주가의 변동성이 움직여지겠죠.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승인 결과를 보지 말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주가 자체가 원래 3만원에 놀았잖아요. 3만원 놀다가 이때 당시 13만원 갔죠. 그죠? 만약에 이번에 20만원 간다고 하면은 4배가 오른 거고 몇 배요? 7배가 오른 거예요. 근데 사실상 올라간 이유가 승인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승인돼서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7배가 올라갔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올라갔다. 그죠? 기대감으로 7배가 올라간 건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시장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건 뭐 하는 거예요? 분할 매도로 대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이 당시에 5월 14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때 영상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을 보여드렸는데 아무래도 신규로 좀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여드려요. 자, 5월 14일에 여러분들한테 조심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99% 승인된다고 하지만 1%의 실패 확률
보완자로 나올 수 있는 내용 분명 인지해야 된다. 중대 발표 죄송하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당시 제가 정확하게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영상 한번 보시고 앞으로의 제가 어떻게 대응해 드릴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볼게요.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이런 이탈이 나왔을 경우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다들 간다만 하다 어떻게 했죠? 주가가 다 밀렸죠. 저 여러분들한테 이거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말해도 여러분들 안 듣는 거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LB도 마찬가지예요. 말해도 어차피 안 들어요. 들을 사람만 듣는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전량이 아니라 2분의 1 정도 손실을 최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욕먹을 짓인 거 알아요. 욕먹을 짓인 거 압니다. 근데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모든 유튜브 단어 HLB 그냥 여러분들이 봐봐요. HLB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0개 중에 10개 다 눌러보세요. 다 눌러봐요. 뭐라 그래요? 10개 중에 9개는 올라간다고 해요. 올라간다고 한다. 그쵸?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세요? 기분이 좋아져요? 물론 제 영상 본다고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겠죠. 2분의 1 분할 매도 하라고 하는데 왜 기분이 좋아지겠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득과 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승인이 됐을 경우, 승인이 안 됐을 경우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둘 다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HLB가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구간이 이런 구간이다. 이런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팔라고 하겠습니까? 한 주라도 팔라고 하겠어요? 절대 팔지 말라 그러죠. 여기서 리스크 있어봤자 여기까지 밀리는 거 추가 매수하면 된다. 절대 팔지 마라. 얘기하죠. 자리가 근데 여기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아니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이 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존버하라고 합니까? 그쵸? 그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올라가면 책임질 거예요?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들 3만원, 5만원, 7만원 사신 분들 그쵸? 올라갔어요. 그쵸? 13만원에 매도하라 그랬어요. 빠졌어요. 저한테 뭐 줬어요? 3만원, 5만원, 7만원 사신 분들 13만원 구간에서 매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2배, 3배 그죠? 벌었네요. 그죠? 저한테 뭐 줬어요? 자, 이 정도까지만 아마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잔소리여서 자,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HLB의 흐름 분명하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제 올라간다고 하겠지만 저도 지금은 올라간다고 말씀드리지만 승인 일정이 가까워지는 구간에서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을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커뮤니티나 제 텔레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커뮤니티나 동영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타점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잡아드릴 수 있고요. 여기 HLB도 보시면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이 HLB 관련된 내용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뭐 HLB도 이렇게 삼각수렴 하란 부분 위치 그죠? 요 부분 문제 그래서 뭐 상관없다 내려와도 삼각수렴 하단 부분이다 괜찮다 이런 데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HLB 말씀드리지만 봐봐요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우리 950명 그죠 구독자분들 중에 이렇게 텔레그램 들어있는 분들 중에 유한여행 관련돼서 65% HLB 55% 많은 분들 들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확한 정보 전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매도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끝까지 들고 가는 우를 범하지 않고 제대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대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유한양의 분석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자, 죄송합니다. 유한양 분석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유한양 같은 경우에 이렇게 흐름을 거의 100% 맞춰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의 100% 맞춰가고 있고 제대로 된 대응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HLB 지금 구간에서 자, HLB 올라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구간에선 분명하게 분할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아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 한번 제대로 한번 대응해보고 싶고 수익을 적절한 구간에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월 14일에 내가 한번 후회한 적이 있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HLB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 방은 무조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번호 있잖아요. 몇 번이죠? 010-9201-6329로 HLB 입장 남기셔서 텔레그램만 반드시 들어오셔서 제대로 대응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핵심적인 부분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대응에 대한 부분이요. 대응. 그리고 욕심을 좀 줄이자. 이 부분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제대로 대응하시고 욕심 좀 버리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1대1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5월 14일에는 커뮤니티랑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HLB 대 텔레그램 방에서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HLB 특이사항 발생됐을 경우에 정말 흐름이 안 좋아지거나 흐름이 좋아지는 경우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 아니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HLB 계열사에 대한 부분도 결과적으로 HLB가 출발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HLB 관련돼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9201-6329로 HLB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꼭 텔레그램만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 아닌 자랑 한번 하자면은 2, 3월에 129,000원 구간에 2분의 1 매도하라고 해놓고 여러분들 그냥 매도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HLB 관련돼서 우리가 매도하고 나서 히든 종목 하나 공유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뭐였어요? 대봉 LS 비만 치료제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10,000원에서 26,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 당시에 잠깐 영상인지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잘 봐봐요. 3월 28일이에요. 그죠? 3월 28일 조회성 5,000원 나왔었는데 이때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했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히든 종목 잘 봐봐요. 보시면은 이것만 보면 돼요. 여러분 주식수 얼마예요? 1,100만 주죠. 그죠? 유통직수 얼마예요? 530만 주입니다. 요거 두 개만 보시면 제가 얘기한 종목이 대봉 LS인 거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죠? 이때 이 차트가 대봉 LS인데 가격대 보시면 얼마입니까? 9,500원이죠. 9,500원. 그죠? 이거 보면은 자 이때 당시 9,500원 가격대 제가 히든 종목으로 추천드렸고 HLB 말씀드리면서 3월 28일입니다. 대봉 LS 가볼까요? 자 얼마요? 상장 주식수 1,100만 주, 유통 주식수 530만 똑같죠? 그죠? 여기에 가려서 말씀드렸단 말이야. 이렇게 뭐래요? 대봉 LS 추천 어디서 드렸어요? 이 자리야요. 이 자리. 여러분 보고 있는 이 자리란 말이야. 여기서 추천드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추천드리고 어떻게 됐어요? 3일 후에 상한가 간 이후에 뉴트 내가서 버텨라. 무조건 버텨라. 그래서 추천드렸죠. 버텨라. 어디까지 갔어요? 26,000원까지 올라갔다. 보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뭐요? 이게 매집주예요. 매집주. 정확하게 추천드렸잖아요. 그죠? 거짓 없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 히든 종목 하나 또 추천을 드릴 건데 이번에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시고 요거 히든 종목 제가 미국 생물보안법 있잖아요. 미국 생물보안법 요거 관련돼서 히든 종목 추천드릴 건데 이거 집중하셔야 됩니다. 23년도에 IRA 법안으로 2차 전지에서 폭등이 나왔죠. 기억을 하시죠? 자, 요 결과적으로 중국을 때리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이 수혜를 볼 거라는 기대감 폭등한 겁니다. 24년도에 생물보안법 통과하죠. 이거 뭐요? 중국의 원료 의약품, 그 다음에 CDMO 관련된 위탁 생산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뭐요? 바이오 수혜다. 중국 때리기란 말이야. 생물보안법 잡아가야 돼? 안 잡아가야 돼요? 무조건 잡아가야 된다. 내가 3월달에 4월달에 대봉에서 추천드린 이유 간단해요. 10월 11월에 위고비 국내 들어오면 비만 치료자관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똑같이 움직이고 있잖아. 블레임트 급등 나오고. 지금 미국의 생물보안법 봐야 돼요. 이거 집중하세요. 미국 생물보안법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요거 히든 종목 영상 마지막에 넣어 놓을 테니까 꼭 한번 받아 가시고요. 요 정도까지 설명했으면 아마 다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HLB를 3만원, 5만원, 7만원 잡을 수 있었던 이런 기법들과 그리고 이 3, 4월 달에 드렸던 대봉 LS 같은 종목들, 히든 종목 준비해 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텔레그램방은 반드시 입장하셔서 제대로 된 매도 타점 잡아 보시죠. 아시겠죠? 위에 번호로 HLB 입장 남겨주시고 그리고 히든 기법 이거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누출해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